웰컴 생태학 잡다한 식물 살롱 이정아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나요? 우리는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멀리 떠납니다. 주말이 되면 도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로 막 그죠. 엄청 차가 밀리기도 하고 경치가 엄청 좋다. 여기서 오면 힐링이 된다 해서 왔는데 막상 저희는 차 안에서 엄청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로 인해서 북적이는 경우들도 많고, 그죠? 우리가 그 자연을 그러면 과연 그 외곽?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죠? 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에서만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막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이런 자연 속에서 같이 살아왔었어요.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최근 몇백 년 정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도시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 속에는 자연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DNA 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용어로 학술적인 용어로 에드워드 윌슨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흔한 표현으로는 생명사랑이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계명대학교 김종원 교수님은 그걸 좀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거를 녹색갈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녹색을 보러 가야 되는 그런 갈증을 느낀다라고 이제 바이오필리아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코에 바람 넣으러 간다, 콧바람 쐬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바이오필리아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그냥 그 도심을 지나가더라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많은 식물들이 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블록을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피어난 정말 아주 작은 식물들을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 풀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보도블록 틈에서 자라는 개미자리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개미가 깔고 앉을 자리 정도의 아주 작은 어떤 식물체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실제로 이 식물체는 높이가 1cm가 되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메우고 자기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름이 개미자리인 것처럼 그 꽃 하나의 크기가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재미라는 것이 저는 도심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외로 나가게 되면 눈에 잘 띄는 이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꽃들 그리고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올 텐데 도심에서는 도리어 작은 것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미자리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있는 사무실 주변에 왕복 그 12차선에 아주 넓은 도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화단에서요. 제가 냉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냉이는 늘 농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서 발견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연들을 느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연들을 보는 것들을 도심에서부터 계속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저는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처럼 그런 식물들이 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자연으로 나가게 되면 이전까지 제가 느꼈던 자연과는 아주 다른 자연을 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작은 생명들의 경이로움을 한번 느껴보는 것부터 저는 도시에서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려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식물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아니면 질문을 받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식물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이름을 아는 것도 더 어렵고 그래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생태 감수성을 키울 때 이름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내가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좋은 것이지 이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눈에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이름 듣는다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한 식물 이름 종을 저랑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한 50가지 들었다.
그 중에 10% 겨우 남을까요?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계속 보아오던 식물들은 이름을 들으면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기억을 하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먼저 눈에 익히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어머 너는 지금 이 시기에 꽃이 폈네? 지난번 4월 달에 이 식물은 꽃이 폈던데 지금 8월 달에 오니까 열매가 맺혔네? 8월 달에는 열매 색깔이 초록색이었는데 9월 말 10월 초가 되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와 같은 그런 식의 관찰들을 계속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름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로 딱 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진을 그 컴퓨터가 그 AI가 정확하게 인식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눈여겨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는 정보가 다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된 다른 것들을 검색해봤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구분이라는 것이 같다 다르다를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내는 것들을 진행해 본다면 도시에서도 충분히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자연과의 만남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첫걸음으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